취업의 김묘은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지금 3년째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그 산업용 메타버스 실천 윤리를 개발하고 체크리스트 개발하는 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 부분은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메타버스 시장 현황은 다들 아시다시피,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국내하고 해외하고의 약간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투자 산업 쪽에서 좀 실패한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메타버스는 이미 죽었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지금 서서히 성장하고 있는, 네, 절대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저 메타버스 시장이 그렇게 앞으로 점점 뭐 전망이 없진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근데 특히 여기에서 교육이라든지, 그다음 이제 산업용 메타버스는 계속 확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산업용 메타버스라고 하는 건 어제 오늘 뭐 최근에만 나온 용어가 아니라 어찌 보면 VR, AR, 네, 그때 시작과 동시에 그리고 디지털 트윈으로 먼저 시작이 됐던 부분이라서 한편으로 약간 아쉬운 부분은 이제 메타버스 윤리, 그다음에 메타버스 실천 윤리를 개발한 입장으로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만들었는데 네, 이 키워드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법도 가상융합 산업진흥법으로 좀 바뀌고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다 가상융합 산업 내지는 가상융합 기술 활용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거는 우리나라가 최초가 아닌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산업 분야에서 메타버스는 정말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고요. 올해 저희가 했던 과업 중에서 제일 힘든 과업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B2C 아니고 B2B 기업 중에 이 가상융합 기술을 활용하는 B2B 기업을 위한 윤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만들었던 메타버스 실천 윤리와 연계가 돼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체크리스트를 개발해야 되는 거라 처음에 그 과업을 받았을 때는 좀 약간 머리가 하얘지는 그렇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했었냐면 우선 최근 산업 분야에서 이 메타버스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지라고 좀 보면 네, 메타버스 어, 에 AI는 이제 어디에서나 빠질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메타버스와 AI와 데이터 이 세 개가 같이 움직이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메타버스에서 가상융합 기술만을 활용하는 것뿐 아니라 그것보다 메타버스는 조금 더 큰 개념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AI, 데이터, 이렇게 세 개가 같이 묶여서 또 다른 새로운 시너지를 내고 있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발견을 했고요. 특히 메타버스는 하드웨어 기술 발전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뭐 어제도 무한 발표를 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제일 많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게 이제 메타 싱가포르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 역시 하드웨어뿐 아니라 AI를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하드웨어도 발전하고 있지만 그 안에 AI 기술이 같이 도입이 되면서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더 빨리 빠른 속도로 우리 현실적으로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메타버스 성장이 좀 주춤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컨텐츠 개발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메타버스 컨텐츠 개발도 프롬프트 하나로 만들어질 수 있는 생성형 AI가 많이 개발이 됐어요. 작년 6월 24일 날 그 메타에서 호라이즌 월드를 한국에 런칭을 했는데 저희는 이걸로 교육 콘텐츠도 만들고 정말 좀 너무 부푼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메타의 공식적인 입장이 전 세계에서 홍보를 하지 마라. 호라이즌 월드 한국에 뭐 런칭했다는 거 이런 것도 절대 홍보하지 말고 호라이즌 월드 자체를 홍보하지 말라고 했는데 실은 여기에 AI를 계속 붙이고 있었더라고요.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요 맵이 네. AI로 그냥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저 공간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호라이즌 월드도 지금 현재 다 무료로 개방이 되어 있거든요. 무료로 만들 수 있고 그 전에도 그 물리 엔진을 쉽게 연결할 수 있게 어떤 블록 코딩형으로 만들 수 있게끔 되어 있는 플랫폼인데 여기에 더불어서 AI까지 접목이 돼서 이제 공간을 개발하는데 컨텐츠를 개발하는데 장벽을 많이 낮췄기 때문에 이제 사람은 상상을 하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상상만 하면 AI를 활용해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거나 오브젝트를 만들거나 함령 호라이즌 월드처럼 그 안에 인터랙티브한 컨텐츠를 만들기에 유용하게끔 이제 생성형 AI까지 발전을 해서 우리가 그동안 힘들었던 부분이 플랫폼은 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껍데기는 있는데 즐길 거리가 없어 였다고 하면 이제는 그런 즐길 거리조차도 예, 일반인들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발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메타버스 윤리 원칙을 처음에 이제 개발하게 됐을 때는 B2B 시장보다는 어찌 보면 B2C 시장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제2의 인터넷이라고 불리우는 메타버스에서 인터넷 시장에서 우리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메타버스에서만큼은 그런 걸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윤리 원칙을 개발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게 좀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B2B보다는 B2C 시장에 좀 한계가 있었고요. 그 부분이 저희도 되게 힘들었어요. 윤리 원칙 자체가 B2C 시장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거고, B2C 플랫폼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B2B에 적용하는 게 가능할까? 진짜 머리가 많이 아팠는데, 메타버스라는 용어 플러스 가상융합 기술을 활용한 B2B 시장으로 좀 확대를 해놓고 보니까, 그때서는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처음에 이 메타버스 윤리에 대한 기대가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작년에는 글로벌로 확산시키면서 그 펜실베니아 주립대 샘 리사드 교수는 우리 정말 고맙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걸 각 이제 기술 중심의 그런 대학들에서도 좀 적용을 해야 되고 이걸 기본 교양 교육으로 해야 된다. 그 어찌 보면 다른 나라에 더 많이 홍보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메타버스 시장이 좀 많이 침체가 되고, 그리고 처음에 만들었던 것 자체도 B2C 시장을 겨냥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게 만들어진 게 별로 소용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럼 요거를 B2B 시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네, 올해 이 시작을 하게 됐고요. 메타버스 윤리가 처음에 만들어진 건 22년도에 3대 지향 가치와 8대 실천 원칙을 개발했고, 요거는 절대 흔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기조하에 지금 오늘 이 B2B 것까지도 개발이 된 건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걸 각 조항별로 산업용 메타버스를 한번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3대 지향 가치와 8대 실천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게 산업용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우선 요걸 적용하기 전에 메타버스, 그다음에 가상융합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사례들을 조사해서 여기에서 윤리와 관련된 이슈가 있을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좀 쫙 뽑아봤고, 그리고 그 중에서 3대 지향 가치와 8대 실천 원칙과 좀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칙을 만들고 8대 실천 윤리를 24개 조항으로 만들고 실천 윤리 체크리스트는 좀 훨씬 더 작죠. 10개 문항으로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도 지금은 어떤 규제 성격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규제 형태가 아니라 멀리 가려면 이런 윤리적인 걸 기본적인 거는 갖추고 가야 돼. 라는 차원에서 기본적인 것만 좀 만들어 보자 해서 10개 문항으로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3대 지향가치 내용은, 네, 요거는 그냥 설명을 생략하고, 네, 우리 22년도에 만들어진 걸 그대로 보존하면서 진행하려고 했던 거고요. 이 8대 윤리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B2C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좀 제외하고, B2B에서 이게 가능한가? 근데, 저희가 그 포커스 그룹 인터뷰도 하고, 각 이제 1대1 인터뷰를 했었는데, 예를 들면 지멘스 코리아에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이 진정성, 기업은 진정성이랑 좀 거리가 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면 직원들이 초반에는 메타버스나 이런 가상 융합 기술을 활용해서 무언가 디지털 트윈 같은 걸 만들면 사실처럼 만들어 달라는 걸 많이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대요. 왜냐하면 너무 사실처럼 만들다 보니까 내가 이거 진짜 현실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잊혀질 정도로 그래서 이거 너무 진짜 같아서 안 된다 해서 지금은 오히려 바꿨을 정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좀 발생한다고 해서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생각지 못했던 이런 문제들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발견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 산업용 메타버스는 아까 앞에서 정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과연 산업용 메타버스 정의를 어떻게 할까? 근데
법적인 부분 때문에도 저희도 요게 우리가 뭔가 정의를 하기에는 시간상으로도 연구를 할 수 있는 일정이나 뭐 그런 것들이 안 됐고 법률에 의거하는 상태에서 그냥 따르는 정도 수준으로만 정의가 된 거고요. 그럼 그러한 산업용 메타버스에서 진정성에 대한 윤리는 필요한 부분만 여기 남겨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이렇게 뭐 오픈하자. 나로서 이렇게 인간으로 따지면 아바타든 나든 그 안에서 이게 진짜 나라는 걸 좀 정리를 하자라는 거였는데 여기에서는 투명한 운영 원칙과 책임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형태로 네, 기업 입장으로 다 용어를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실천윤리 자체도 조항들을 기업에 맞춰서 다 좀 수정을 한 상황이고요. 자율성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조 같은 경우는 기술의 특성과 가능성을 고려하여 창의와 혁신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래서 모든 용어 다 뭐뭐 한다가 아니라 그냥 노력한다 수준으로 좀 바꿨습니다. 저희의 희망사항은 아니 모두 다 노력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변별력을 만들 수 없어가 되면 그때 되면 그때 가서 조금 더 한수위를 높이더라도 지금은 노력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하기 때문에 실천 윤리 자체도 노력하는 걸로 좀 마무리하는 걸로 용어를 그렇게 잡았고요. 네, 호혜성 같은 경우는 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해당되는 게 있을까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 이 산업용 메타버스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영과 개발을 동시에 하는. 그러니까 내가 갑이고 을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의외로 이렇게 방위 산업 쪽도 그렇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 현대나 이런 데 납품하기 위한 네, 그런 그 에이전시 차원의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어서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어, 만든 건데 이거에 대한 저작권이나 이런 것도 다 우리가 만든 건데 근데 그 연구하면서 만들어진 거라 하더라도 이걸 우리가 못 쓰게끔 그렇게 좀 일종의 갑질을 당하는 경우들도 좀 많이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여기에서도 일종의 을 역할을 하는 에이전시들도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같이 이런 성장할 수 있는 서로 상호 이익을 이제 절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 개인정보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제 노력한다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됐고요. 사생활 존중 같은 경우는 기업이니까 당연히 사생활은 필요 없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뭐 아주 기본적인 거, 네, 웬만한 것들은 다 이제 기업 차원에서 어떤 이제 뭐 노동권이라든지 이런 데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어서, 네, 그걸 굳이 우리가 뭐 새롭게 만들거나 그럴 필요 없어서, 네, 인권과, 그다음에 그 직원이라 하더라도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는 거, 그다음에 불필요한 어떤 감사나 은밀한 정보 수집,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정도. 네, 그다음에 근무 외 시간이나 비업무 영역에서 참여자의 어떤 이제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됐습니다. 네, 공정성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과 산업그 규범을 성실히 준수하며, 네, 요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의 소유권과 네, 사용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해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뭐 예방하도록 하는 것. 네, 이런 게 이제 공정성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었고요.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법령과 제도를 성실히 준수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아바타나 어떤 가상 주체의 신원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확인, 기록, 접근 권한 뭐 이런 관리 절차를 운영하도록 노력하는 부분, 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용성에 대한 부분은 기업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까지 네, 네, 초반에는 좀 그런 의견들이 많았지만 여기에서도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와 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네, 그리고 협력적인 의사결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걸 기업이 알아서 하지 않을까. 네, 저희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 실천 윤리적인 조항 부분은 언급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네, 이 부분은 같이 포함을 했습니다. 책임성에 대한 부분이 좀 가장 많습니다. 네, 책임성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실천 윤리 조항에 없었던 부분들도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뭐 알고리즘과 시뮬레이션 결과의 오류, 편향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개선하기 위한 점검 체계와 검증 절차를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제 협업이나 글로벌 파트너십에서 뭐 오류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참여 기관 간 책임과 대응 절차를 미리 협의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네,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 산업용 메타버스 윤리 체크리스트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전문가 워킹 그룹들이 이제 서면 자문 요청을 저희가 드린 상태고요. 요거에 대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최종적으로 그 점검을 받으면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개발이 끝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산업용 메타버스 윤리 총칙이 있고요. 그리고 실천 윤리 앞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했고요. 그다음에 그걸 이제 좀 단기간에 걸쳐서 그리고 또 장기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앞에 있는 실천 윤리랑 연결이 되면서 단기간에 빠르게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만 정리해서 10개 항목으로 체크리스트를 개발했습니다. 조항을 잠깐 보시면 책임성이 가장 좀 많이 있고요. 자율성의 경우에도 개발자, 운영자, 이용자의 역할과 책임이 내부 지침에 명확히 정리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 그 산업용 메타버스가 아니라 그냥 일반 메타버스에서는 개발 및 운영자, 그다음에 창작자, 그다음에 이용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걸 산업용으로 맞춰서 개발자와 운영자가 같은 회사인 곳들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용자는 일반 이용자라기보다는 내부 직원들이 좀 될 확률이 높겠죠. 네, 그렇게 역할과 책임이 내부 지침에 명확히 정리되어 있다라든지, 그다음에 사생활 존중의 경우에는 직원 이용자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동의 없이 불필요한 감시나 정보 수집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공정성은 협업 중에 생성되는 데이터의 소유권과 활용 범위를 계약서나 업무 협약서에 명시하고 사전 합의 절차를 거쳤다.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내부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당연한 부분인데 실제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얘는 꼭 넣어야 된다 해서 이제 포함이 된 상황입니다. 포용성 영역에서도 메타버스 이용이 어려운 직원에게 별도의 교육이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원래는 메타버스 이용이 가능한 직원이 이 업무를 맡는 게 맞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지메스나 이런 좀 큰 기업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직원이 이제 대체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직원에게 교육이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물론 이게 이제 노조 문제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게 점검 조항에 들어가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가상 협업 공간에서 괴롭힘,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이제 가상 협업 공간에서 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괴롭힘이나 차별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책임성에 대해서는 메타버스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보안 체계를 갖고 있고 정기적으로 보안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AI 시뮬레이션 결과의 오류나 편향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절감, 탄소 저감 효과를 측정하거나 관련 실적을 관리하고 있다. 국제 안전, 노동 기준을 준수하고 직원의 XR 장비 사용에 따른 건강 문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이 OX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노력하고 있으면 적어도 점수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찌 보면 5점 척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총점을 100점 만점으로 해야 계산이 좀 편하기 때문에 2, 4, 6, 8, 10 중에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10개 항목 다 점수 만점을 받으면 100점이 될 수 있는 기준으로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얘가 좀 배포되면서 가상융합 산업 그 좀 우수 사례, 우수 기업, 장관상을 받는 그런 이제 선별할 때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거의 확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 이제 워킹그룹 자문위원분들께 최종 진단 결과를 받고 나면 이걸로 이제 배포될 예정입니다. 네, 현재까지 저희가 3년에 걸쳐서 만든 메타버스 윤리, 그다음에 체크리스트까지
올해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이후에는 이게 너무 누구나 다 이거 되는 거 아니야? 누구나 다 이거 점수 이걸 가지고 우수한 기업이다라고 윤리적인 기업이다라고 평가하기가 되게 힘들어. 라는 상황이 되는 걸 저희는 되게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개발하기도 힘들고 이걸로 돈 벌기도 힘든데 어떻게 윤리적인 걸 다 지키고 있어야 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찌 이제 아주 잘 됐을 때 가장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윤리적인 부분들이. 그래서 적어도 이런 거는 지금 당장은 지키지 못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알고 시작하는 것과 아예 모르고 시작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리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좀 한번 신경 써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고 사업을 시작하던 아니면 사업 중간에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과정으로라도 좀 진행이 되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정말 성장했을 때 윤리적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한국의 그 메타버스 산업은 저는 AI와 더불어서 이미 생성형 AI에서 미국이나 뭐 중국이 주도권을 많이 가지고 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런 피지컬 AI나 이런 부분은 한국이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럴 때 메타버스 안으로 결국은 보여지는 메타버스 안으로 AI가 들어오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네, 그럴 때 이런 윤리 체크리스트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런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고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하에 열심히 연구하고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